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2차례 연속 동결했다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좀 치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3.75까지는 봐야 된다. 왜? 다음 달에 연준에서 0.25 올리면 1.75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5가 아니에요. 5월 3일 날 끝나버리면 1.75 차이. 외국인 달러 많이 나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달러 투자한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아니면 달러 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달러는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하고 부동산보다 더 힘든 게 달러잖아요. 자, 1324원, 1335원 딱 넘어가면 쉽게 위로 빠진다는 얘기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또 내려갔었죠. 1340원 이렇게 돌파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직 미국 주식 쿵 하고 아직 무너진 냄새 한 번도 안 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돌아가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요일, 목금, 이틀 남았네. 한번 쿵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내일 그런데 CPI 굉장히 좋게 나오면 또 흔들리는 것도 좀 낮이지 않을까 하게 생각이도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축 행보 마무리에 최종 금리 3.5에서 무게를 싣고 동결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인간들이 이제 금리 한국 내려야 되지 않냐 헛소리 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화 잘 안 내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그딴 소리 지금 할 때 아닙니다. Shut up. 지금 올리고 싶어 자기는. 아시겠어요? 지금 올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자,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는 인상 마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할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속은 지금 흐리죠. 왜? 물가를 못 잡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기 가스 못 올렸잖아요. 제가 볼 때 전기 가스 저렇게 못 올리면 제가 볼 때는 저기에 한전을 비롯해 KDI 뭐 이런 신용 평가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예. 5면 제가 볼 때 4 조금 있다가 3.5 3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이게 이제 모든 채권이면 똥값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그 얼굴을 봤을 적에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안 올렸다가는 1.75 이거 차이 나면 이거 큰일 나. 이거 달라 몇 달 안에 완전히 가버린다 막 그러면서 얼굴 표정 그러면서 약간 지금 추이는 보지만은 다음 달에 이제 0.25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내일 이제 오늘 발표가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내일 아침에 이제 뜨죠. 그거 보고 이거 금리 올라가겠다 결정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대로 버티기는 힘들겠죠.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을 지금 세수가 줄었어요. 20조가 연말까지 준다니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 복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을 비롯한 그 부류들 아직 아성으로 남아있는 것들 정청래를 비롯해 이놈들 이거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에 1,000만 원씩 대출 주자. 1,000만 원씩 대출 좀 주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자고. 기왕에 망하는 거 다 받아. 다 받읍시다. 1,000만 원씩 대출 받아요. 여러분 받는다 그러면 당장에 은행 가서 도장 찍고 빨리 하세요. 준다 그랬죠. 안 갚아도 되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돈까지 대출 주자 1,000만 원씩 이런데 세수가 줄고 20조가 준답니다. 20조 연말까지. 야 20조 어마어마하다. 부동산에 이게 거래가 없으니까 등치득세를 비롯해 양도세 종합소득세 또 줄였잖아요. 윤 정권이. 그럼 왜 줄입니까? 예? 그건 왜 줄여요? 집 많고 솔직하게 집이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그리고 저처럼 뭐 호화주택 가지고 있었던 사람 호화주택 100평짜리 80평짜리 70평짜리 다 호화주택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거 세금 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고요. 재산세 말고. 응? 다 받아야죠.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수도 없이 냈어요. 수천만 원씩. 수천만 원씩 냈다고요. 뭐 물론 내가 집을 팔아서 내라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집 가지고 있어도 내라고
계속 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좀 내죠. 그런데 그거 다 줄여주고 뭐 이러니 세금 뭐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올해 20조 펑크. 아유 끔찍하다 진짜. 우리나라가 늪에 빠진 수출 경상수지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 뭐 2달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계속 적자를 볼 것 같고요. 예, 이제 제일 이제 큰 문제들 저축은행 예보료가 5천억인데요. 역대 최대 주홍 글씨 부작용 커진다. 여러분 돈 어디다 놓나요? 잘들 하세요. 저 뭐 하라 마라 안 해요. 괜히 뭐 좀 넘어가고 나면은 또 돈 찾고 그러면 괜히 방리말 듣고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사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보험료 지출이 연간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가 벌어들인 돈은 한 해 4천억 원 가까이 축소됐음에도 예보료는 도리어 확대되었다. 돈을 뭐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 부실 사태의 주홍고시를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과도한 부담이 이제는 고객에게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보료는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금 보험 제도 자금줄입니다. 네?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으로 적립하고요. 금융사가 경영 부실 등으로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됐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거둬들인 순이익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기 순이익이 1조 5,882억 원, 전년 대비 3,764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축은행이 유난히 높은 예보료율이 책정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자를 막 그냥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5% 뭐 6%는 아니었겠죠. 뭐 이렇게 준다고 하고는 전부 끌어들이니까 다 거기다 갖다 놓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그 돈 몇 푼, 네. 물론 뭐 액수가 뭐 40억, 50억 가진 사람은 절대 거기 안 가죠. 절대 거기 안 갑니다. 뭐 5억도 안 가죠. 예. 뭐 한 5천, 뭐 4천, 아니면 1억. 많게는 뭐 2억까지. 예, 조심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자, 거기다 지금 자금 급한 대구 새마을 금고가 자그마치 연 5%대의 정기 예금을 특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돈 넣은 사람 있나요? 무섭습니다. 저는. 자, 제가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일반 TV에서 댓글을 올려가지고 나라에서 5천만 원 준다. 책임진다. 니까 진 게 뭘 하냐. 내 기사 낸 내용 새마을 금고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마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 원을 챙겨줘야 하고요.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기금은 2조 3,858억. 금융감독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니다. 다시 한번 책임은 모두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게 새마을 금고가 처한 것이고요. 만일에 정부에서 새마을 금고에 돈 넣는 사람 5천만 원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가 나온다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금융위 이복현 씨 나와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창용 총재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추경호? 얘기하면은 그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금고
돈 이자 많이 준다고 노는 사람 돈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돈을 줘야 됩니까? 은행이 파산한다고? 말이 돼요? 저는 그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전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한두 번입니까? 새마을금고가?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 있었던 일이냐고요. 지방에 조그맣게 지방 사람들 돈 조금 이렇게 주고 경운기 뺀다 그러면 대출 뭐 몇백 개 해주고 이게 그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손도손 가족들 돈 모은 거 저금하면 그걸로 이자 좀 주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 은행들이 골프 치고 다니면서 좋은 밥 처먹고 좋은 여행 가고 뒷근육으로 도로 26억 받아 처먹고 다 깜빵 가야 됩니다. 에? 그러면서 PF 집 간 것들이 무슨 돈으로 PF에다 수천억을 갖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고 부동산 그거 잘 해봐. 대구에 맹 걸린 게 그따위 거 아니에요. 뒷근육으로 돈 받아 처먹고 수십억씩 받아 처먹고 지금 돈을 줘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결과가 난 거니까 알아서들 잘 하세요. IMF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는다며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취약한 은행들이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국 은행들이 아직도 9%에 대한 위험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금리가 더 오래 고공행진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은행들이 보유 채권을 매각해야 하면 일부 중소지방은행들이죠. 중소은행들은 금리 인상 위험이 더 높아짐으로써 파산할 은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겪어야 할 거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저는 겪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미국도 냉철하고 냉정하게 이제 하반기에 있을 일을 해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막았습니다. 시그니처 지방은행이었고요.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고요. 이제 결국 파산, 붕괴됐죠. 그리고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UBS라는 제1 스위스의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고요. 그러나 넘어가는 과정에 스위스 정부에서 70조라는 굉장히 많은 돈을 막아서 일단 삥 하고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지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금융위기에 대한 것은 아무도 점치기가 어렵고요. 분위기 지금 뭐 주식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을 거라 착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핏봉을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IMF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다시 또 한번 낮췄습니다. 1.5%다. 4번 연속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선장률 전망치를 1% 중반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세계 전망 경제전망 WEO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에 1.7% 아니다. 1.5% 0.2%포인트 하향 조정하겠다. 이거 왜 이러나요? 자꾸 더 내리는 거 불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IMF는 세계 경제 여건은 험난한 회복 과정이라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실리콘밸리, SVB,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 한 번 엿을 매기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가망이 없다. 경제 전망치 1.7에서 0.25 더 내려서 1.5%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요. 내년입니다. 내년. 2023년이 아니고 2024년 내년 자그만치 0.2%를 내려가지고 2.4%까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년 거도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증거자료